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원 최강일 교시에서 강의원을 맡은 천체학자 호사카 유지입니다. 저는 1988년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이후 한국에서는 일제 간점기를 중심으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일제 간점기, 특히 일본의 농화 정책,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차별과 수탈의 다른 이름, 민족 농화입니다. 일제가 한국이나 그리고 대만, 만주에 대해서 주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까지였죠. 일제가 망하기까지 그리고 한국이 관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은 지배한 민족을 사실상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차별 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요 소학교 연년제를 실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조선에서는 포동학교라고 하고요, 후에는 군민학교라고도 했죠. 그거는 4년제였습니다. 한반도 내에 있었던 일본인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인들에게는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그대로 잔여했습니다마는 조선인들에게는 4년제로 맞추는 것을 오히려 잔여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인들에게 교육한 내용은 하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실업적인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견성 제국대학교라든가 당시 한반도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전신이죠. 그러나 당시 이름으로서는 견성 제국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일본인들이었고요.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이 90% 이상 진학했고 조선인들도 조금 진학했지만 졸업한 이후에는 같은 속도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차별적인 당시에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아시다시피 일본어 교육 그리고 도덕 과목으로서의 수신이라는 것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수신이라는 것은 일왕, 초난이라고 하죠. 일왕을 섬길 수 있는 신민을 만든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실업적인 기술적인 교육을 위주로 한 그러한 교육제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일제의 당시 농화 교육의 중심에는 역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 교육의 또 중심에 있는 이론은 일선 돈조론이라고 했습니다. 일선 돈조론이라는 것은 일본 그리고 조선은 초상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통 학교에서는 일본사, 일본 지리를 주로 가르쳤고요. 조선사라든가 조선 지리는 일부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재를 그대로 한반도에 가져와서
교육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조선 전도부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역사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 민족하고 조선 민족은 옛날에부터 같은 민족이었다. 그것이 갈라진 것뿐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이라는 것을 전단화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중심에는 일선 돈조론이 있었습니다. 일선 돈조론의 중심적인 이야기는요, 신화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신화에서는요, 시조신으로서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당시 많이 가르쳤습니다. 조선 신궁이라는 조선의 당시 서울에 있었던 신사의 중심적인 신이 그 아마테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당군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군은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신이었다.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마테라스에게는 역시 하늘나라에서 남동생 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본서기라는 720년에 작성된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오는 하늘의 나라에서 남매였는데 스사노오는 그 이후에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스사노라는 남동생 신이 내려온 데가 신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책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서 이 스사노라는 신이 조선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당군이다 라고 일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조 당군 그리고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는 하늘나라에서는 남매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초등학교, 당시 소학교의 역사 교재는 없는 내용이죠. 한반도에서 조선 전도부가 만든 역사 교재 안에만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역사의 규결이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도록 교육적으로 상당히 왜곡된 내용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한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을 계속 추진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일본 사람을 조선에 많이 이주시키는 정책을 더 썼습니다. 그것을 잡고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일제는 그 각 민족의 10분의 1 정도의 인구, 예를 들면 조선은 당시 2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 정도의 일본 사람을 조선 한반도에 이주시킨다면 일본인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선 사회, 한국 사회를 동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에서만 성공했습니다. 대만에는 40만 이상의 일본인을 이주시켜서 이러한 잡고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광복 시 1945년에는 70만 명 정도의 일본인밖에 이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200만 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이 잡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만주에도요, 결국은 500만 보내려고 했지만 50만 정도로 그쳤습니다. 모두 일제가 전쟁을 감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잡고 정책에는 자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제는 특히 한반도, 대만, 만주를 완전히 일본하고 거의 같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정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는요, 민족의 지도자를 친일파로 만드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 전독부는 조선의 당시 민족 지도자 최남선, 아시다시피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최남선을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이관수는 1919년에 2월 8일 도쿄에서의 독립선언문을 역시 작성한 인물이었죠. 이관수도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30명 정도를 더 포섭했고요. 예를 들면 최린라는 대단히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을 그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민족의 지도자를 진일파로 만든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조선인들은 거의 모두 진일파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일 단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일제의 농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일제의 진일파 만들기는 현재도 비슷한 형태로 일본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당시 외쳤던 내용은 내선 일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는요, 그 내지라고 해서 당시 일본을 내지, 폰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선이나 대만, 만주를 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는 일본을 듣다고 선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일체화 정책, 이게 내성 일체 정책이었는데요. 특히 일제는 조선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변참 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내성 일체 정책의 목적은 조선인,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죠. 1938년에 지원병 제도를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지원병
변사로 지원하면서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일본 본토 안에서는 벌써 진변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나 대만에는 그대로 진변제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943년에는 일제는 조선, 대만의 진변제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성 일제,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또 대만인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름도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조선인, 대만인을 만든다라는 데에 또 1937년 이후에 일제의 동화 정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남손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 편사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일본군 안에서 조선이 이름을 부르면 별로 안 좋다라고 하여서 찬시개명라는 것을 일제는 시작했습니다. 1940년 그 초기에 상반기에 6개월 정도 일본식 성, 한국에서는 성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시를 찬시해야 된다. 이게 찬시개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모모라는 사람이 일본식으로 예를 들면 기무라 모모, 다나카 모모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게 일제의 찬시개명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일제가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940년 말에 거의 80% 이상의 조선인, 한국인들이 일본식 시명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제의 찬시개명 정책에 항의하여서 찬시개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박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일 전쟁을 감행한 이후는 조선인, 대만인을 일본 이름으로 갖는, 그리고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에 입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